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이번 시간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서양의 자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등장하는 사상가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칸트가 되겠죠.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퀴나스 역시 신의 섭리에 의해서 동물은 신의 모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 도구적 자연관의 관점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즉,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이용될 때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하여서 정복지향적인 자연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정신 혹은 영혼을 소유한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되겠죠. 이러한 인간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정신 혹은 영혼을 소유하지 못하는 대상을 갖다가 객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자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법적인 자연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계론적 자연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칸트입니다. 칸트는 우리 인간이 자율성과 이성적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 반면 자연의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입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까지 우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입장이죠. 대표적인 학자는 싱어와 레건이 있었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인간과 동물은 모두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종차별주의에 반대를 했습니다. 즉, 싱어의 관점에서는 이 쾌고 감수 능력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익평등한 고려의 원칙이라고 해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인간과 동물, 요걸 갖다가 뭐하죠? 예,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레건입니다. 싱어가 공리주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레건은 의무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의무의 관점에서 동물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어떠한 관점인지 보겠습니다. 삶의 주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체는 단순히 살아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덕적 권리 개체를 뜻하는데요. 이 삶의 주체의 자격을 갖춘 게 인간과 마찬가지로 일부 동물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장한 포유동물은 인간과 동일하게 감정도 지니고 그 다음에 희망과 목적을 추구하는 삶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라는 겁니다. 자, 싱어와 레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레건은 싱어가 주장했던 쾌고 감수 능력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감정과 희망과 목적을 아우르는 이러한 주체는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 중심주의에 있어서도 한계는 있습니다. 즉,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하는 이익을 가릴 수 없고 동물 이외의 생명체와 생태계는 역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인간, 동물, 더 나아가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는 거죠. 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고려하는 입장으로 두 명의 사상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와 테일러죠. 슈바이처와 테일러. 자, 슈바이처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생명 외경 사상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슈바이처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그러한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행동은 선이 됩니다. 하지만 악이라는 것은 그러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지 못하게끔, 즉 생명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행동은 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테일러입니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목표 지향인 삶의 중심체로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생존하고 번식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생명체의 삶의 터전인 이 생태계, 생명을 갖춘 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입장은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까지 포함한 생명체에 대해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생태 중심주의는 이제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전일론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간 중심주의 문제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뉘는데 두 개의 입장이 나뉩니다. 첫 번째가 개체론적 입장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살펴보게 될 전일론적 관점입니다. 개체론이 다시 두 개로 나뉘었던 겁니다. 동물 중심주의와 그리고 생명 중심주의.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생태 중심주의는 그 성격 관점이 서로 상이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는 대지윤리로 잘 알려진 레오폴드와 그리고 심층 생태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네스, 이 두 사상가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레오폴드입니다. 도덕 공동체를 동물, 식물, 그리고 흙물을 비롯한 대지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지배자라는 인간의 위치가 이제 인간은 지배자가 아닌 단순히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스입니다. 네스는 생명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거대하고 복잡한 관계들의 연결망 속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자연적 존재들과 상호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생하는데 이러한 관점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바로 큰 자아를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큰 자아를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개 살펴보게 되면요.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의 안전, 다시 말해서 전일론적, 전체론적 관점에서 생태계를 우선시 하다 보니까 개별 생명체, 심지어는 인간까지 뭐 할 수 있다? 예,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어떤 환경 파시즘적인 그런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 잠시 생명 중심주의에서 살펴보았던 테일러의 환경보호를 위한 네 가지 의무를 짚고 가겠습니다. 네 가지 의무는요, 악행 금지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 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행 금지의 의무라는 건요, 자, 생명을 갖춘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불간섭의 의무는 개별 생명체의 어떤 자유를 간섭하거나 그리고 생태계 자체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등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성실의 의무. 이 성실의 의무는 다른 말로 신의의 의무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물을 속여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사냥이나 낚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바로 성실의 의무, 신의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상적 정의의 의무인데요. 이 보상적 정의의 의무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예,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풀 건데 첫 번째 문제는 6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의 가벌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S,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벌병 사상가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갑 보겠습니다.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예,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 이것을 갖다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간접적 의무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을 보겠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일본 동물도 삶의 주체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존재의 이익과는 독립적으로 개별적 복지를 갖는 것 같은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자, 삶의 주체를 강조하고 있는 누구죠? 예, 레근입니다. 자, 병입니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결국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작용이었다. 자, 대지윤리를 얘기했던 누구죠? 예, 레오폴드입니다. 자, 그래서 A가 간만의 입장, B가 을만의 입장, C가 병만의 입장, D가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입니다.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자, 칸트의 관점에서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 위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예,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쉽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 여기 보면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예, 말장난이죠. 간접적 의무의 대상이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어떤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 거죠. 이런 문제, 예, 좀 그렇습니다. 자, B 볼게요. 자, B는 레건이었죠. 인간은 동물 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자, 이것도 그렇죠. 인간은 동물 종에 대한 동물종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동물종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자,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일부 동물이라고 얘기했죠. 일부 동물. 쾌고 감수 능력 플러스 알파를 가진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만 레그는 직접 의무를 강조를 했지 모든 동물종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죠? 예, B 요것도 좀 선지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그런 선지입니다. 자, C 보겠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레오폴드죠. 레오폴드.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인간 중심주의인 칸트는 동물을 포함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레건 역시 삶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갖춘 동물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레오폴드만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 플러스에서 무생물까지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게 되는 거죠. 자, 리얼 보겠습니다. 레근과 레오폴드의 공통점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레건, 레오폴드. 그렇죠.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레근과 레오폴드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이 동물이라는 표현을 모든 동물로 했다고 하면은 레근과 레오폴드의 공통점이 되지 않죠. 레근이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특정 동물, 제한적인 동물의 표현으로서 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리얼이 맞게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뭐 이건 이론적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지에서 좀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틀렸을 가능성도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4월 학평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의 가골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역시 가골병 사상가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아까 사람들은 동물의 권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동물을 상업적인 목적이나 실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는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삶의 주체의 어떤 동물의 권리를 강조했던 레건이죠. 을입니다. 벼락에 쓰러진 참나무는 땔감으로 사용이 되지만 대지 공동체의 구성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가 죽고 다른 종들은 그것을 소비하며 혜택을 봅니다. 이처럼 대지 공동체는 무한히 상호 의존적이다 라고 해서 대지 윤리를 강조했던 레오폴드죠. 병입니다. 인간이 설계한 기계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보이지만 독립적인 존재로서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유기체는 고유의 선을 지니며 그들 자체가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다. 누구죠? 그렇죠. 테일러죠. 나 그림에서는 이제 2명의 사상가의 공통점 혹은 3명의 사상가의 공통점 중심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A를 보겠습니다. A는 갑과 을이라고 했죠. 갑과 을은 이제 레건하고 레오폴드입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식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건 동물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식물까지 도덕적 범주에 그다음 도덕적 어떤 고려의 대상으로 넣지는 않기 때문에 레건은 맞겠죠. 문제 없죠. 자, 레오폴드 보겠습니다. 레오폴드는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식물을 이용할 수 있다. 자, 레오폴드의 관점에서는 어땠습니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무생물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레오폴드의 어떤 이론을 단순하게 적용시켰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레오폴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레오폴드는 인간이 어떤 생태계의 완전성, 신미성 이런 부분들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문에서도 보시게 되면요. 벼락에 쓰러진 참나무가 땔감으로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 부분이 있죠. 한 그루의 나무가 죽고 다른 종들은 그것을 소비하며 혜택을 본다.
소비하고 혜택을 본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전체의 어떤 온전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라고 한다면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식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 부분이 레오폴드 해당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요. 과연 이것이 지금 보고 있는 레건과 레오폴드만의 입장이냐 아니면은 제시되지 않은 테일러의 관점도 해당이 되느냐인데요. 테일러의 관점이 만약 맞다라고 한다면 요 A는 D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테일러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테일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서 환경보호를 위한 4가지 원칙이 보면은 보상적 정의의 의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생존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생명체에서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뭐하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식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누구까지 해당이 된다? 예, 테일러까지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A가 아니라 D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아주 선지가 괜찮은 선지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선지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B 보겠습니다. B, 생명 그 공동체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B는 뭐였죠? 예, 갑이죠. 레건 그리고 병이니까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자, 생명 그 자체, 공동체 그 자체라는 것은 생태 중심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 공동체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레오폴드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맞게 되는 거고요. 자, 디귿입니다. C죠. C는 을과 병입니다. 을과 병. 레오폴드와 그 다음에 테일러의 관점이죠. 테일러. 모든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어떤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테일러 역시도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면 이게 레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AS처럼 C가 D로 갈 수가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게 되면 모든 동물이라는 표현을 했죠. 모든. 그래서 레건의 입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을과 병인 레오폴드와 테일러만의 입장이 맞겠죠. 그럼 니은 디귿 맞습니다. 그 다음에 D 이 세 사상가와 입장이 맞는 겁니다. 비이성적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 비이성적 존재라는 것은 결국 인간 이외의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건, 레오폴드, 테일러 모두 공통의 입장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엇에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해당 부분 변별력 있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